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지금 장이 어떤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 이 사람이 올린 차트는요, 비트코인 차트와 아래에 있는 거는 선물 거래소의 펀딩비의 수치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게 펀딩비 수치에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플러스인 경우가 있고요. 빨간색은 마이너스죠. 펀딩비라는 개념은 뭐냐면요, 플러스이면 기본적으로 롱인 사람들이 숏인 사람한테 일정 수수료를 주고요. 마이너스를 뜻하는 건요, 숏인 사람들이 롱인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수수료를 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롱이 많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비율이. 그리고 마이너스라는 거는 숏의 비율이 높다는 겁니다. 이 비율이 높다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다 상승을 보고 있다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숏일 경우에는 다 하락을 보는 거거든요. 보통 시장의 심리는 이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대 보면은 플러스인 경우는 누가 봐도 좋은 장이었어요. 여기 플러스. 그렇죠? 여기 좋은 장들은 다 플러스였습니다. 다들 상승을 보니까 다들 선물 거래에서 롱만 한 거죠. 여기도 이렇게 밑에 보면은 엄청난 플러스였죠. 근데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사람들이 생각지 못한 마이너스 또는 0에 가까울 때는 바닥이었습니다. 여기가 그렇죠. 마이너스 바닥이었고 마이너스가 바닥이었습니다. 이렇게 올랐고 바닥 찍고 올랐고, 그리고 여기도 거의 0에 가까운 모습들을 보여줬고 여기가 바닥 찍고 쭉 올랐죠.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바는 이제 이 부근도 이렇게 움직여주면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즉 여기가 또 다른 바닥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도 결론은 지금이 좀 바닥이다, 또 다른 바닥을 만들고 있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또 차트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해머 캔들 스틱이라고 해가지고 망치형 모양 있잖아요. 이 모양을 보통은 이제 말아 올리면서 상승을 한다, 상승의 전환점이 된다,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하는데, 이 보시는 차트가 비트코인의 주봉이거든요. 주봉이니까 한 막대 하나가 한 줄을 뜻해요. 굉장히 큰 그림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23년도쯤부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주봉에서 망치 모양을 보여주면서 오르지 않았느냐, 그죠? 망치 모양 올랐다. 그리고 여기도 망치 모양 보여주면서 올랐다. 그죠? 여기도 망치 모양 보여주고 올랐다. 조금 어거진 것 같기도 한데요. 이 사람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여기도 그랬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실제로 자기는 여기 보고 오를 거를 예상하고서는 좀 매매를 했다고 하네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르긴 했는데,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주봉이 완성된 모습이 역대 오르기 직전의 망치 모양과 비슷하다. 그러니 오르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네, 좀 신박한 접근인 것 같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거는 좀 그래프가 특이하죠. 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위에 있는 이제 X에서 이 사람이 이제 주장하는 내용인데요. 실제로 이거는 데이터입니다. 반감기가 4년에 걸치잖아요. 첫 번째 코인의 가격이 여기 0.01달러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흘러갈 때 점점 반경이 넓어지는 이 반경이 가격을 뜻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가 할빙이죠. 반감기. 쉽게 말해서 여기 반감기 시점이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한 바퀴를 돌면은 다음 반감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감기가 4년이니까 한 바퀴죠, 이게. 한 바퀴. 그러면 여기 4분의 1 바퀴는 몇 년? 1년이죠. 1년. 그러면은 역대 돌이켜 보면은 반감기 이후로 가격이 가장 높았던 게 여기 점선 보이시죠? 여기. 이게 1년이니까 이 점선은 당연히 반년이겠죠? 0.5년. 역대 보면은 다 반감기 이후로 1.5년에 최고점을 찍었대요.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여기서 최고점을 찍었네요.
이게 ATH가 올타임 하이 최고점을 뜻합니다. 이 색깔이 최고점인데 첫 번째는 한 1년 반 좀 안 되는 부분에서 최고점을 찍었고, 자, 그 다음에 쭉 따라가 보면은 저점, 이 부분에서 항상 저점을 보였어요. 고점 찍고 그 다음 이후로 최저점, 그 다음에 반감기가 다시 왔죠. 그리고 반감기 이후로 1년, 그리고 1년 반 정도 되니까 또 최고점을 찍고 다시 이 부분에서 쭉 따라가 볼까요? 저점을 찍고 그리고 반감기가 오고, 이게 이제 4년마다 반복을 했던 거예요. 이제 그래프가 이제 반감기 기준으로 만들다 보니까 원으로 좀 만들었는데 좀 신박하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또 1년 하고도 반년이 지나니까 실제로 또 피크를 찍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이 부분에서 피크를 찍어준다는 게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되게 그 규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또 여기서 저점을 찍었네요. 이렇게 보니까 정말 신기하네요. 그리고 반감기가 최근에 왔는데 이전의 반감기랑 제일 다른 점이 뭐냐면 반감기 직전에 최고점을 찍었다는 겁니다. 이게 유일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건 뭘까?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사람이 좀 다르게 본 이유는 아마 비트코인 ETF라는 변수가 역사상 이러한 주기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이유이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이 효과가 과연 우리한테 어떤 슈퍼사이클을 제공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했더라고요. 자, 그 다음은 이 사람은 좀 다른 방법입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위에 있는 차트가 저희가 알고 있는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이게 이제 BTC. 아래에 있는 게 이 사람이 예를 들어 저희 뭐 MA 지표를 쓰든지 스토캐스틱 지표 같은 걸 쓰잖아요. 그런 식으로 보통은 이 짧은 구간에만 해도 이제 그 지표를 써서 보통 확인을 하는데, 이 사람은 여기 전체 구간을 잡고 큰 그림으로 만든 것 같아요. 밑에 있는 이 하얀 색깔 선 지표를. 그렇게 보니까 큰 그림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여기 아래 지표상 바닥을 찍는 부분, 여기 2016년도에 앞뒤로 해서 바닥을 찍었고 2020년도 앞뒤로 해서 바닥을 찍었고, 그리고 지금 2024년도 앞뒤로 해서 바닥을 찍었고, 다 뭐 반감기 때죠. 네, 반감기 때 보통 이 아래에 있는 지수 그래프는 바닥을 찍었네요. 그리고 바닥을 찍고 항상 이 정도 두께를 지나면은 상승을 무섭게 시작을 했습니다. 쭉 올랐고, 실제로 위에 비트코인도 고점을 찍었죠. 쭉 올랐고 중간에서 고점 찍었고, 쭉 올라서 중간에서 고점을 찍었고, 이 사람은 이거를 생각하는 거죠. 고점을 찍는 걸.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죄다 이런 식으로 상승에 대한 얘기만 해서 좀 오히려 좀 갑자기 좀 의심이 되기도 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건 실제 지표인데요. GBTC, 그레이스케일에서 BTC로 이제 갖고 있던 거를 이제 팔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하락은 GBTC가 이게 실제로 팔았던 물량이거든요. 비트코인은. 네, 3월달 엄청 많이 팔았죠. 지금이 여기 4월, 그다음에 여기가 3월, 여기가 2월, 그러니까 1월, 2월, 3월, 4월. 저희가 쭉 올라가다가 비트코인도 3월달에 좀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그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GBTC에서 실제로 비트코인 매도를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팔 만큼 다 팔았다 이거예요. 파는 물량이거든요. 이 빨간색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매도세의 영향 중에 가장 컸던 GBTC의 매도, 이 요인은 거의 사라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일만 남았다. 이 사람도 또 그런 결론입니다. 그 다음은 이 사람도 이제 본인이 차트를 좀 따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해석을 한 건데요. 보시면은 비트코인의 이건 2주 봉이네요. 한 막대가 2주를 뜻합니다. 보면은 프리비어스 올타임 하이, 이전의 전고점에서 어땠는지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전 전고점이고, 이 전고점을 찍고 항상 내려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은 무조건 이 전고점 똑같은 라인에 올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서 어떤 모습을 취했느냐 이거거든요. 2013년도에서는 여기서 이 전고점을 뚫는 데까지 굉장히 많은 사투가 있는데 이때까지 2013년도에는 한 8주가 걸렸다고 해요. 8주. 자, 두 번째 전고점이 여기죠. 하락을 굉장히 많이 하다가 여기 이 부분 전고점을 뚫는데 얼마나 걸렸냐. 여기서는 잠시만요. 2010 여기서는 제가 지금 다른 내용을 보고 있는데 잠깐만요. 2017년도 3주 2017년 3주 네 3주 죄송합니다. 네 여기서는 3주가 걸렸다고요. 짰네요. 그리고 지금 네 2021년도 고점을 온 지금은 벌써 7주가 됐다고 합니다. 7주. 네. 그래서 8주의 사투를 보내고 이만큼 올랐고 3주의 사투를 통해 이만큼 올랐고 몇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미 7주가 지난 시점에서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이 사람도 또 같은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렇고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이게 코인베이스 비트코인 프리미엄 인덱스입니다. 우리는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해가지고 업비트를 기준으로 해서 업비트랑 이제 바이낸스 대표적인 바이낸스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프리미엄 값을 내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업비트처럼 미국은 이 코인베이스를 봅니다. 코베 바이낸스에 비교해서 미국판 프리미엄인 건데요. 이 노란 색깔 수치가 그 코인베이스의 프리미엄을 뜻해요. 근데 미국의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은 뭐 뜻하냐? 미국은 사실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요. 미국의 코인베이스는 기관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기관들이 미국에 본사를 둔 기관들이 공식적으로 대놓고 큰 물량을 매수할 때 코인베이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 코인베이스의 프리미엄이 높아진다? 그럼 기관의 매수가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네. 근데 최근에 봤을 때 이제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이죠? 네. 그래서 확실히 지금 기관이 수요가 높다. 실제로 많이 매집을 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 계속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비트코인 반감기 있죠. 반감기 기점 이전에는 하루에 비트코인이 채굴 할 수 있는 게 900개였어요. 900 BTC. 지금이 말 그대로 반감기니까 450 BTC입니다. 굉장히 많이 줄은 겁니다. 지금 반감기가 세 번째인가 네 번째죠. 그러니까 첫 번째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은 거고, 그다음에 매일같이 미국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3000 BTC씩 매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관에서 매수. 그리고 이제 곧 홍콩 ETF가 시작이 된다고 해요. 호주도 ETF 현물 신청했다고 합니다. 똑같이. 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기관들이 실제로 비트코인을 계속 매집하고 있어요. 코인베이스 지표가 올라가는 것도 그런 이유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는데 공급량이 줄어드는 이 마당입니다. 반감기로 인해서. 가장 기본적인 수요와 공급 법칙 중에 공급은 줄었는데 수요는 올라가고 있는 최고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상하게 많은 전문 기관들 그리고 인플루언서들이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쨌든 저희 아비싱크는 차익 거래를 위해서 김치 프리미엄 사이트 그런 것들을 이제 이용하실 수 있는 사이트고요. 여러분들이 이 사이트 활용해가지고 매매를 하시면은 훨씬 더 많은 기회와 좋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아비싱크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